세스 매티리얼 두 번째 시간 파트 11로 이어집니다. 윤회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네요. 세스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윤회를 한다. 지구에서의 삶이 끝나면 다른 현실 세계에서 삶을 지속한다. 우리는 이전에 자신이 선택한 삶의 조건을,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와 능력에 맞게 제단된 환경과 도전을 만나는 것이다. 세스에 따르면 모든 상황은 운명이 우리에게 떠안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들이다. 세스에 따르면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탄생과 죽음에 관련된 환경과 질병을 선택한다고 한다. 사고로 다리가 부러지든 위궤양으로 고생하든 말이다. 그렇다면 중병은 어떻게 걸리는 걸까? 전체 그림에서 윤회는 어디쯤 위치해 있는 걸까? 우선 세스는 벌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과거 생에서의 잘못 때문에 다른 생에서 벌을 받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질병을 보다 원대한 계획의 일부로 혹은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거나 모종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가? 세스의 말에 따르면 수명이 다했을 때는 어서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한다. 육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차라리 없애버리고 싶은 것이다. 내적 자아는 자신이 죽음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생존 본능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럼 육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세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평상시에도 각성 의식이 수면 상태로 가라앉을 때 여러분은 다른 차원을 여행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른 차원을 경험하고 있죠. 지금도 여러분은 자신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엔 자신이 미리 닦아놓은 길을 가는 것이죠. 개인에 따라 다양한 훈련 기간을 거칩니다. 그곳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선 현실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죠. 물질적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사념이 바로 현실이며 스스로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러다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때까지 얻은 지식에 집중하죠. 그런 상태에서도 스스로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다시 지상에 돌아와 자신의 내적 현실이 객관화된 결과를 거듭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터득할 때까지 스스로 공부해야 하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의식을 슬기롭게 잘 다루는 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이후엔 남을 위해 이미지를 만들고 그들을 지도하며 안내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해력의 폭을 계속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세스의 윤회론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원칙적으로 각각의 존재는 세 가지 역할을 경험하기 위해 육체적 세상에서 태어납니다. 바로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죠. 이 세 가지 역할을 경험하는 데는 두 번의 삶으로 충분하지만 경우에 따라 퍼스널리티가 성인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죠. 윤회를 통해 새로운 특징을 익히는 주체는 개인적인 에고와 잠재의식뿐이며 자아의 다른 지층은 과거의 체험, 정체성, 그리고 지식을 계속 유지합니다. 사실 에고는 그런 잠재의식적인 기억 덕분에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죠. 자아의 깊숙한 지층에 다른 삶에서 얻은 경험들이 깔려있지 않았다면 에고는 다른 개인들과 관련을 맺으며 응집력 있는 사회를 구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식은 유전자를 통해 생물학적으로도 전달되지만 과거 생에서 얻은 지식이 육체적으로 물질화되는 과정이기도 하죠. 어느 날 갑자기 존재하기 시작하여 힘들게 최초의 경험을 쌓아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다면 아직도 석기 시대를 면치 못했을 겁니다. 지구상의 다양한 에너지 파동과 윤회의 패턴들이 존재하는 까닭은 지금까지의 수많은 석기 시대마다 새로운 주체들이 육체적 삶의 최초 경험을 쌓고 진보하면서 지구를 바꿔왔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다음 내용은 마음과 건강의 관계입니다. 마음이 병을 만든다는 얘기는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죠. 세스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의 상상력이 상황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초기 자료들을 읽어보면 주변 환경과 삶의 조건이 언제나 자신의 기대심에서 비롯된 직접적인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환경, 질병,
절망적인 고독을 상상한다면 그것들이 자동적으로 물질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념 자체가 물질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기 때문이죠. 건강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해야만 합니다. 삶의 온갖 고난과 역경도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철칙입니다. 심리 상태가 어떤든지 간에 반드시 외부에 투사되어 현실화되죠. 그래서 일단 내면 상태를 스스로 직시해야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 마음가짐이 바로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어내죠. 여러분은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적인 태도가 물질적으로 현실화된 결과를 보는 것이죠. 따라서 외부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면 먼저 정신적이며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두려움에 가득 찼거나 품이 없는 마음가짐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칩니다. 두려움과 분노, 적개심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무조건 억압하는 것은 무익한 짓이다. 세스는 오히려 통찰하고 직시하며 다른 긍정적인 생각들로 대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세스는 억압과 대체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 분노를 느낄 때마다 그런 감정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감정을 통찰해야만 하죠. 그 후엔 부정적인 감정이 뿌리채 뽑혀 나가고 대신 긍정적인 감정이 넘쳐나는 모습을 상상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뽑아내 버리는 상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억압과 대체의 차이점입니다. 감정을 억압하면 분노를 속으로 사귀고 무시하게 되죠. 반면에 대체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감정과 생각을 버리고 평화롭고 건설적인 에너지로 그 자리를 메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물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 부정적인 상태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퍼스널리티가 잠시 병적인 요소를 자아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질병과 같이 심신에 지장을 주는 활동 역시 퍼스널리티 구조에 포함됩니다. 일단 그것이 퍼스널리티 속에 받아들여지면 갈등이 싹트게 되죠. 아무리 고통스럽거나 해로운 것이라도 자아는 일단 자신의 일부분이 된 것을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작용의 배후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죠. 우선 고통은 불쾌하지만 의식의 경계를 파악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유쾌하거나 불쾌한 강렬한 감각은 어느 정도는 의식을 자극하게 돼 있죠. 그 자극이 모멸스러울 정도로 불쾌한 것이라 하더라도 심리적 구조의 일정 부분은 이를 무차별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극도 아주 생생한 감각의 일종이기 때문이죠. 행위, 즉 퍼스널리티는 모든 자극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극의 급열은 지극히 분화된 의식 속에서만 이루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불쾌한 자극이 자의식이 별로 없는 생물 속에서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거나 역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물은 원래 자극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극과 반응은 감각을 의미하며 감각은 의식이 제 자신을 탐구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질병은 대개 어떤 행위를 끝까지 완수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원래의 행위의 노선을 포기하고 에너지가 자유로이 흘러가게 할 때 질병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자아에게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라 물질적 현실을 경험하는 일부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주 치명적인 중상이 아닌 외적 질환은 대개 해결 과정 중에 있는 문제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스는 가벼운 외적 질환들을 치료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가짐을 바꾸고 병증이 나타내는 내적 문제를 탐구하며 증상의 개선 여부를 통해 자신의 진보를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세스에 따르면 사람마다 노화 과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나이를 먹으면 의식의 주요한 부분이 내세의 영역으로 이전되어 대개는 그것을 완전히 지각하게 된다고 한다. 퍼스널리티의 정신적 초점은 서서히 이 세상을 떠나 다른 삶의 차원에서 작용하기 시작한다. 육체적 질환은 퍼스널리티가 새로운 육체적 자극을 거부하고 고의든 실수든 육체적 경험을 회피함으로써 빚어진 결과다. 죽음을 겁내는 사람들이 대개 이러한 경로를 밟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죽음이 닥치기 전에도 의식은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으며
유기적 조직체의 기능 정지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건강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여러분이 건강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본체의 본질적인 지성을 신뢰해야만 하죠. 우주의 에너지는 여러분의 육체적 형상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개인화된 의식체로서 그 에너지의 일부분이죠. 그러나 건강이 좋지 못하다면 자신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정신은 육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육체적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해서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특정한 부위에서 에너지의 흐름이 막혀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뜻하죠. 이론적으로 말해서 마땅히 써야 할 곳에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삶은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며 온갖 풍요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부유하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정한 분야에서는 거칠 게 없지만 또 다른 분야에선 많은 장애에 부닥칠 수도 있죠. 이상적인 상태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고 그런 과정 중에 남들을 돕는 것입니다. 다음은 꿈 이야기입니다. 인류는 예부터 꿈이 인간의 온갖 행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꿈은 확실히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울증에 빠뜨리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의도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세스는 자기 개선 프로그램이나 심리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꿈 활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퍼스널리티는 에너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퍼스널리티는 각성 의식의 체험뿐만 아니라 꿈 체험을 통해 변화되죠. 인간은 육체적 환경의 영향을 받듯이 자신이 창조한 꿈의 환경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아는 무한하죠. 그러나 제대로 지각하지 못할 경우 자아의 한계가 보이게 됩니다. 이를테면 꿈을 의식하지 못할 때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퍼스널리티는 모종의 의식 레벨에서 꿈의 구조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깨어있는 상태에선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던 행위를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시도를 실패하면 문제, 즉 행위가 질병으로 물질화됩니다. 그러나 적절한 암시를 통한 치료법의 일환으로 꿈속 활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꿈은 퍼스널리티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화하며 불행한 상황을 악순환시키는 데 일조하는 경향이 있죠. 반면에 꿈의 행위로 건설적인 기대심을 충족시킨다면 그 자체로도 상황을 유익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질병은 대부분 이러한 꿈 치료법을 통해 예방할 수 있죠. 꿈에서 자신의 공격성을 체험하게 되리라고, 혹은 꿈에서 자신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공격성을 이해하게 되리라고 암시를 거는 것입니다. 단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격성의 표현과 관련된 암시를 걸 때 꿈속 행위의 대상이 특정 인물은 아니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진정한 문제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공격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죠. 꿈에 대한 세스의 메시지는 계속되지만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스킵해야겠습니다. 1969년 6월 우리는 세스로부터 롭의 가능한 자아 중 한 명이 찾아올 거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당시 이미 세스로부터 가능한 자아란 말을 한두 번 듣긴 했지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고 있던 시기였다. 가능한 자아란 대체 무엇일까? 세스에 따르면 우리 개개인은 다른 현실 세계 속에 자신과 닮은 꼴들을 갖고 있다. 그들은 동일한 자아나 쌍둥이가 아니라 같은 존재에게 속해 있으면서도 현재의 자아와는 다른 방식으로 능력을 개발한 자아이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도플갱어가 생각나는데 그거랑 같은 건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가능한 자아와 마찬가지로 다른 가능한 사건들 역시 다른 차원에선 분명히 실제합니다. 예를 들면 때로는 심각한 심리적 충격이나 깊은 공허감으로 인해 일종의 누전 현상을 일으켜 자아의 일부분이 다른 가능한 현실 세계를 경험하는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억상실증에 걸려 자신의 예전 기억을 모두 잊어버리고 새로운 이름과 직업으로 전혀 다른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퍼스널리티는 다차원적이어서 한 가지 주제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자아 속에는 최고의 정체성, 즉 전체적 자아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의 정수로 이루어진 퍼스널리티로서 수많은 삶을 살아왔고 인격을 취해왔죠. 나 역시 그러한 퍼스널리티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난 육체적으로 물질화되지 않았다는 점뿐입니다. 죽음과 동시에 영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영혼이죠. 퍼스널리티와 정체성은 육체적 형상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육체라는 우주복을 입은 우주 여행자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죽음 이후에도 생존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어떤 부분이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것일까? 세스에 따르면 개인의식은 성장을 지속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갖가지 퍼스널리티, 즉 자아의 파편들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파편들은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결정을 내리지만 파편의 내적이며 영적인 구성 요소들은 끊임없이 전체적 자아와 소통한다. 이 파편들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존재의 집단 혹은 전체적인 영혼 집단을 이루어간다. 세스는 개개인이 한 생애 내에서도 다양한 에고를 나타낸다고 말하는데 에고는 내적 자아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식의 표면에 부상시키는 우리 자신의 일부, 즉 특성들의 그룹에 불과하다. 그리고 에고도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다음은 세스가 신에 대해 설명해준 메시지이다. 그는 인간적인 단계를 거치긴 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간은 아닙니다. 그는 개인이 아니라 에너지의 원형입니다. 원한다면 절대적이며 영원히 확장되는 동시적인 영적 원형을 신이라 불러도 좋습니다. 이는 그 자신을 끊임없이 파괴하면서도 재건할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하게 존재하고 있죠. 또한 그는 모든 우주를 만들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신과는 정적인 신이며 바로 이 점이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신학적 난제입니다. 이것이 신이다 라고 말할 때 신은 이미 고정된 무엇인가가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의 퍼스널리티는 인간 자신의 심리 상태에 대한 작은 지식에 근거하고 있는 1차원적인 개념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신으로 여기는 것은 에너지 원형 혹은 피라미드 의식입니다. 자신을 당신으로 인식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일부분이 바로 여러분의 존재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으로서 필요할 때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또한 자신을 당신 이상의 무엇인가로 인식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이 아는 인격신이죠. 기도는 그 속에 이미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는 장본인은 백발의 흰 수염이 나는 할아버지 신이 아니라 삼라만상을 만들었고 인간이 일부분으로 속해 있는 끝없이 확장하는 시원적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이라 부르는 것은 모든 의식의 총합이죠. 신은 모든 퍼스널리티 총합 이상의 존재이며 모든 퍼스널리티는 바로 신의 실체입니다. 창조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태아를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법을 아는 의식적인 힘이 깃들어 있죠. 이 힘은 모든 의식체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식의 일부분이며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신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나는 육체적 감각뿐만 아니라 내적 감각도 존재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를 통해 물질 세계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현실을 지각할 수 있죠. 따라서 내적 감각들을 알아보고 개발하며 사용하는 법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현실의 본질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기존에 당연시해온 현실을 초월하는 능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스는 의식의 실상을 배우는 길은 단 한 가지뿐이라고 주장했다. 바로 자신의 의식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가능한 한 많은 방식으로 초점을 받고 의식을 활용하는 길이다. 내적 감각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투시력이나 텔레파시 능력을 각성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존재가 물질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개인적이며 독특한 다차원적인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올바르게만 활용한다면 우리에게 육체적 삶과 그 속에서의 우리 위치가 얼마나 기적적인 현실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 자신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이곳에 와 있는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보다 지혜롭고 생산적이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내적 감각 사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적 감각을 내적 현실로 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감각은 내적 파동 접촉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즉각적인 인식력을 뜻합니다. 어떤 남자가 잔디와 나무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주택가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주변의 나무들로 인한 신선하고 상큼한 감각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의식이 나무가 되는 체험을 아우를 정도로 확장할 수 있죠.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람이나 곤충이나 풀잎이 되어보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의식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죠. 다만 추위나 더위를 느끼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 감각 흥분을 지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감정이입과 비슷하면서도 훨씬 더 강력하다. 글쎄요,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고양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고양이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해볼 수 있다면 정말 멋진 경험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책에서는 이 내적 감각을 제7번째 감각까지 확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해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책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세스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이에 대한 가장 적당한 답변은 그의 표현대로 에너지 정수로 이루어진 퍼스널리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가 심리학자들의 표현대로 내 잠재의식의 일부분이나 2차적인 퍼스널리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세스는 자아를 구분하는 레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정상적 자아 아래에 잠재의식이 있듯이 그보다 훨씬 위에 초의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세스가 내 초의식이 인격화된 결과라면 세스는 어떻게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분명 그는 내가 아는 나 자신의 퍼스널리티 구조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존재다. 만약 세스라는 존재가 나의 초의식이라면 이미 오래전에 정체가 밝혀졌을 것이다. 나는 세스가 다른 일반적인 교신자들과는 달리 또 다른 존재의 일부분이며 죽음 이후에도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세스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책을 마치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 경험되지 않은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진실이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도 들을 때 와닿고 받아들여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할 때 뭔가 일맥상통한 맥을 찾는다면 그게 바로 진실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세스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류는 다양한 의식체들이 거치는 단계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개방된 현실 세계로 들어가려면 먼저 육체적 물질화를 통해 에너지를 다루고 사고와 감정이 형상화된 결과를 보는 법을 배워야만 하죠. 아이가 진흙으로 과자와 성을 만들듯이 여러분은 사고와 감정으로 문명을 만들며 자신이 창조해낸 산물을 보게 됩니다. 윤회 전생을 끝내고 육체적 세계를 떠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인류의 일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워야 할 교훈을 배웠고 스스로 그 세계를 떠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의식적인 자아만이 육체적 세계에 살아갈 수 있으며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루는 다른 부분들은 그와 동시에 다른 훈련 시스템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다 진보한 세계에서는 사고와 감정들이 자동적이며 즉각적으로 행위로 옮겨지고 무엇이든 그 세계의 물질 비슷한 것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도 나름대로의 교훈을 배워야만 하죠. 창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방음장치가 되어 있는 외딴 방에 사는 셈이죠. 증오는 그 방에 파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교훈을 배울 때까지 파괴는 파괴를 낳게 마련입니다. 다른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파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도 절실히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은 파괴를 멈추는 법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괴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책임감 있게 창조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새로운 의식들을 위한 훈련 시스템이죠. 훈련은 여러분의 세계와 상관관계에 있는 갖가지 세계에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에서 슬픔과 고통을 실감나게 느끼지 못한다면 교훈도 없죠. 여러분 세계의 교사들은 그곳에서 마지막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이미 그 세계를 떠났지만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이들을 돕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감정 에너지를 행위와 형태로 전환시키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실패와 성공을 겪으며 배움을 얻는 것이죠. 그 시스템 속에는 처음으로 그 세계에 살게 된 퍼스널리티 파편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윤회를 해온 퍼스널리티도 존재합니다. 인류는 동시에 똑같은 꿈을 꾸며 자신들의 세계를 건설하고 있죠. 전체적인 건설 과정은 여러분 자신이 배우이자 감독이 되어 만들어가는 교육적 연극과 같습니다. 연극 속에 연극이 있고 또한 그 속에 다른 연극이 전개되고 있죠. 그처럼 사물의 속에는 끝이 없습니다. 꿈꾸는 자들이 꿈을 꾸면 꿈속에 꿈꾸는 자들도 꿈을 꿉니다. 그 꿈들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그 속의 행위는 한결같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자아는 연극의 관람객이면서도 배역을 맡고 있는 연기자이기도 하죠. 책의 저자인 제이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우리 자신의 다차원적인 삶을 조금이나마 가늠해 보기를 바란다. 오늘 다른 내용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특히 저한테 어려웠습니다.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로만 엮었기 때문에 아마 몇 번 더 이 책을 읽었을 때 그 이후에는 또 어떤 다른 깨달음이 있을런지 모르겠죠. 그것이 기대됩니다.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